대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요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대리에서 보면 뭐 중요도 해가지고 뭐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알겠죠? 예, 중요도 해놨는데 뭐 대리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 먼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한번 보셔요. 여기요.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여기 보셔요. 내가 직접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을이요 갑이요 직접 돈을 받는 거예요. 을은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등기를 받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효과가 기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칙이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 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암기해야 되겠죠? 본인이라고 그래요. 구조니까 본인. 그 다음에 이 병을 뭐라 한다? 병을요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을 있죠? 을. 여기 을을요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계약하면 나만 있으면 되는데 대리인이 계약하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내 집을 좀 팔아줄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17살짜리 어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요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와가지고 대신 계약을 했거든요.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이 와서 계약했거든요. 그때는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년자들은요 대리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대리인이 없으니까 아무리요 우리가 보통 부모가 같이 와가지고 계약하지만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대리인은 임의대리 법정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대리권 있죠. 그러면 이 을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자 그럼 잘 봐봐. 계약을 뭐라고 하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인데요 누가 계약을 하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앞에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줄여서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뭐죠? 원인이죠. 요건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계속 나온다니까요. 요건이 원인이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죠.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죠. 법률 효과. 그러니까 봐봐요.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죠. 그것을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대리 효과는 법률 효과란 말이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란 말이잖아요.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뭐로 지금 바뀌었을 뿐이죠? 대리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요건이고 요건은 원인이고 원인에 따라서 뭐가 있고 결과가 있고 결과가 법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대리 효과, 법률 요건을 대리 요건. 법률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대리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하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하고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리 효과 관계라고 하죠. 그럼 봐봐. 원래 계약을 하면 갑이 법률 효과를 받는 거잖아요. 갑하고 을이. 근데 이건 분명히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을이 계약을 했잖아요. 을에게 법률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미친다? 여기는 본인에게 미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대리권을 뭐라 한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우리가요 권리하고요 권한하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무슨 권리라고 해서 권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하면 되는데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어떠한 침해에 당한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침해에 당한 이익을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법에 의해서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분요 나를 뺨을 때리죠. 나 폭행 당했죠. 폭행 당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당했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법에 의해서.
근데요, 둘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둘이 한 번씩 째려봤어요. 째려보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서 나한테 얘기하죠. 아까 왜 째려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데요, 그냥 봤는데요. 그냥 왜 보냐고, 나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나무를 쳐다봤다가 단순히 쳐다봤다는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그냥 한번 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말하라고. 할 수 있냐고, 없냐고. 그냥 자기 얘기, 자기 의사를 얘기해. 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뭔지 몰라도 돼. 딱 들어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그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권리라는 것이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면서 어깨를 쳤다가 내가 넘어져가지고요, 내가요, 다쳤단 말이죠. 그럼 아무리 이 사람이 급하게 어디 가다가 쳤어도, 아무튼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요, 터치가 돼가지고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쳤잖아요. 그럼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택시를 탔어. 꼭 택시기사가요, 어디 갈 거냐 물어봐. 왜요? 택시기사가 택시 승강장에 차가 멈춰 있는 것은 청약이에요. 내가 차 몰려고 들어가죠. 승낙이에요. 그러면 운송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어디까지 가세요? 나 어디 간대요? 아, 거기는 너무 가까워서 안 가요? 승차 거부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차 거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택시나 버스는 승강장에 멈춰 있는 상태가 청약이에요. 문을 열고 타는과 동시에 승낙이에요. 그럼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돼. 근데 안 간다잖아요. 그럼 계약을 어겼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리가, 나는 말을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 이 권리가 뭐냐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아, 권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걸 여러분 법적 사고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 그 말은 대충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죠. 103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104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면 돼. 그렇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요, 적당히, 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뭐다? 법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주장한다는 것이 뭐고, 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아, 그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말했잖아, 첫 시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변호사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억울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막 웃어, 헛웃음을 쳐. 그러면 잘못하고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변호사가, 그럼 어떻게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경찰서 갔더니 뭐라 한다? 억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소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는데 보호할 만한 가치는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막 선생님들 권리는 뭐라고 막 법에 나와 있는, 뭐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 얘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권리는 이런 것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라는 것이 뭐냐? 권한, 이것을 얘기해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하고 직접 계약하죠?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걸 권리라고 그래요.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직접. 근데 봐봐요. 을은 봐봐. 대리는 봐봐. 대리는 자기가 계약했죠? 근데 돈은 누가 받아가? 본인이, 대리효과 본인이 받아가잖아요. 대금 청구권. 본인이 상대방한테 돈 받는다니까요. 나는 계약을 했는데 돈은 본인이 받아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대리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걸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실장님 계시죠? 여러분한테 상담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장님이요? 아니, 복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복사해주고 누구는 복사 안 해주죠. 그걸 말한다? 권한을 남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걸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아무 데나 얘기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그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걸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봐봐. 회사의 대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권을 뭐라 한다? 대표이사 하죠? 대표이사는 권한자인 거예요. 권한자.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대리인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부모가 어제 오셔가지고요,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부모는요, 엄마 아빠는요, 법정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딸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걸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걸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이니까 권위가 권리예요. 권리,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은 뭐 하느냐면 먼저 점유할 수 있어요. 점유. 그래서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 용익,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분할 수 있어.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처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되죠. 자, 우리는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모든 법률적인 용어를 네이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지 말라고 하느냐? 아까 내가 권리는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죠? 권리는 꼭 그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건 권리잖아요.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는 뭐다?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권리가 뭐냐? 인간의 신체, 이 사람 봐봐, 사람 알겠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뭐로 이루어졌죠?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 다음에 하체 부분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머리, 몸통, 하체가 각각 권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여야 뭐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권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사람은 머리와 몸통과 하체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머리와 몸통과 하체를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인간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은 뭐다? 머리나 몸통이나 하체는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뭐다? 구성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럼 권능은 뭐죠?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머리는 부분은 뭐죠? 인간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죠. 이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그것도 권리이고, 또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것도 권리고. 그러니까 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 애매하죠.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꾸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에 집착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용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것은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니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그럼 그것은 그대로 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요, 권능을 얘기했어. 듣다가 권능이 뭐지?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1시간 내내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권능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권능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강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용어에. 물론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은요, 민법 법조문을요 해석하는 것이에요. 해석하는 거니까 용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어라는 것은 한 번 강의를 듣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알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강의 때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전체적인, 아까 내가 말했죠, 구조, 전체적인 내용, 착오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사기나 강박은 주로 무엇을 사기나 강박을 하더라. 그러면 공부는 여러분요,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알죠? 거기에다 살 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암기라니까 어디를 암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게 우리는 뭐란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똑바로 한다고 얘기했죠?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불필요한 것에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권리하고 권한하고 권능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대리권은 뭐다? 대리권은 뭐에 속한다? 권한에 속한다. 대리권은 어디에 속한다? 권한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자, 다시 이것을 뭐냐? 삼면간 거래. 삼면. 봐봐요. 여기 지은 씨가 있는데요, 앞을 딱 보면 앞에 보이죠? 옆으로 보면 옆면이 보이죠? 뒤 보면 뒷부분이 보이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 뒤에 걸어가도 저건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해.
우리는 앞면만 봐야지 누구라고 아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으로 보고 똑같죠. 그러나 대리권도 이 세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고 옆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만 보면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 행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둘이 직접 보면요, 대리 효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의 면이 묶여서 우리는 이것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먼저 어떻게 한다? 갑을 뭐라 한다고? 갑을 뭐라 한다고? 본인. 병을 뭐라 한다고? 상대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구조 항상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이걸 대리권 관계. 지금부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이죠. 이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 대리권은요, 먼저 발생을 해야죠. 우리 인간은 뭐죠? 인간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고? 성장하고, 세 번째는 뭐고? 숨 안 쉬죠? 죽고. 똑같아요. 대리권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이렇게. 대리권이. 자, 지금부터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효과. 시작.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세 가지가 있죠? 자, 대리권은 뭐다? 대리권은 발생, 변경, 소멸. 시작.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떻게? 그래서 여기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어요. 법정이란 말이 뭐냐? 법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 누구죠? 친권자. 친권자. 어제요? 이 친구의 부모가 오셨다고 그랬죠? 그 부모가 먼저 친권자죠?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친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권자는 우리 민법에 뭐라 하냐면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으로 본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요, 민법에 가는 법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친권자를. 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알겠죠? 그것을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법원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법원이 선임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파산 선고 받죠?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파산 관제인이라고 그래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 관제인. 그건 법원에서 선임을 해요. 아시겠죠? 그걸 법정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요, 시험에 안 나와. 왜? 법에 나와 있고 법원이 선임한다잖아요. 우리가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다잖아요. 그럼 왜 따져 내가? 그러니까 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마다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가 중요하지. 임의 대리는 뭐냐?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거죠.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다르다고 그랬어. 첫 시간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 그래, 여러분요, 집에서 집합부터인데 먹고 살만하면 조금이라도 복습을 좀 해. 알겠죠? 우리가 법정 대리 뭐죠? 법률의 규정.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계약이 있으면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알겠죠? 법률의 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불법 행위는 750조. 부당이득은 746조.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두 가지를 합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민법에 나와 있다는 말이고, 법률 행위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뭐에 의해서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그래서요, 법률 행위는 단독행위가 있고,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잖아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하나. 계약은 몇 개이다? 두 개. 얘기했죠. 그래서 단독행위에 뭐가 있냐? 단독행위는요, 본인의 숙권행위가 있는 거예요. 숙권행위는 뭐라 한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런 말이죠. 따져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아까 권한이 뭐라고 했어요? 권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죠. 그걸 권한이라고 했죠. 권한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숫자하고 권자로 돼서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권행위라고 그래. 권한을 수여한다. 수권행위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원에서 보면요, 학원에서 예를 들면 학원에도요, 원장이요, 실장님한테요, 이거 하고, 이것은 이런 범위에 대해서 너가 알아서 하고, 이건 이런 범위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란다? 권한을 수여한다고 그래요. 그걸 뭐란다? 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누가? 권한은 누가 줘? 본인이 하죠. 생각을 해봐. 갑이 을한테 내 집 좀 팔아줘 그러지. 옆집에 친구가요, 갑이 집 좀 팔아라. 이렇게 해요? 아니죠. 그래서 권한은 누가 수여한다? 본인이 수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수여할 때 어떻게 한다? 본인이 하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수여하니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요, 보통 뭐 하죠? 이런 보통 내가 대리인인데요, 그럼 뭐 내놓으라고 그래? 안 들어봤어? 내가 대리인인데요, 그럼 뭐 내놓으라고 그래? 오케이. 위임장 내놓는다. 안 들어봤어요? 위임장 가져오셨어요? 위임장? 그 위임장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 위임장이 뭐다? 그것을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계약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계약이 뭐죠? 계약?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은 뭐다? 법률 요건이죠. 계약은 원인이다 결과다. 계약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행위라고 하고, 그 원인으로부터 법률 효과인 결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를 말한다. 대금 청권, 등기 청권은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림 노트를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 노트를 안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하고 싶어. 나도 적당히 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 왜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 노트로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말하기가 쉬워.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그래서 등기와 대금이라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위임계약은 뭐죠? 위임계약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니까 계약을 다른 말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달리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위임장을 줬다 이 말이죠. 그걸 위임계약이라고 그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우리는 임의 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가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오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법정 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요, 몇년 페이지요? 페이지 잠깐요. 어디로 갔어? 잠깐요. 자, 페이지 118페이지. 자, 페이지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18페이지 봤어요? 봤어요? 오케이. 맨 밑에 법조문 하나 나와 있네요. 120조 보면은 대리권이 줄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 줄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자, 줄었어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이, 봐봐, 여기 보라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권은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무슨 대리? 무슨 대리? 임의 대리죠. 내가 말했잖아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법률 행위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이러면 물론 구별이 잘 안 돼. 처음에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똑같은 말처럼 들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년 9월 달에 돼도 물어보면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암기를 해. 법률의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라고 됐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됐죠. 법률 행위. 그러면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 대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법에 뭐라고 나와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여가 됐는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됐는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대리권이 수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본인이요, 너 내 집 좀 팔아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이죠, 단독. 단독은 일방적이죠. 두 사람이 내가 너한테 위임장을 좀 써주고 싶은데 너가 혹시 내 집 좀 이렇게 파줄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줄게, 이렇게. 그래서 위임장을 써주는 경우 있죠. 위임장을 써주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야. 합의로. 그냥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행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민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듣고 되도록이면요,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대리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두 가지 있잖아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뭐죠?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자, 대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법정 대리, 뭐? 법률의 규정. 또 하나는 임의 대리, 뭐? 법률 행위. 이렇게 하면 돼. 법률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단독, 계약, 합동 행위 세 가지인데, 단독 행위하고 계약하고, 단독 행위는 수권 행위고, 계약은 위임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 요건으로서 원인 행위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지금 여기 나왔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자, 재밌는 말이죠.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봤어요? 법이요, 세상에서 민법이 제일 쉬워. 알겠죠? 눈하고 귀만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약간의 뇌소표의 진동을 요소해요. 알겠죠? 그럼 126조, 128조 봐봐요. 128조, 115페이지 128조를 보라고. 보고 있어요? 115페이지 봤어요? 거기 맨 밑에 조문 법정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줄거.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건 무슨 대리예요? 그렇죠. 임의 대리라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임의 대리권은 이 말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 바로 그 옆에 뭐라 나왔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줄거.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라고? 아니,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보라고. 원인된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이라고 한다고. 위임계약. 위임계약, 위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 이거 일 좀 해줘. 그걸 위임장 주는 거잖아요. 그것의 종료,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위임계약의 종료, 즉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한다. 재밌는 말 또 뭐죠?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줄거,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 거기 가면 줄거,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 왜 여기는 본인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요? 봐봐요. 여러분,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집 팔아달라고 권한을 수여했죠? 그것을 숙권행위라고 한다고요? 숙권행위를 지금 뭐를 했어요? 철회했다고. 철회. 숙권행위를 뭐를 했다고? 철회했다고. 그럼 숙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발생했잖아요. 봐봐, 발생했는데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면 없어져야죠. 권한을 수여했는데 숙권행위가 없어지면 없어져야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숙권행위가 철회가 되면은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임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라고 쓰지 않죠. 뭐라고 쓴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 대리란 말이나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이제서야 이 사람이 대리인이 돼. 이제서야 대리인이에요. 이제서야. 그래서 대리권이 법에 의해서 발생해서 법정 대리인이고, 먼저 법률행위라면 임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요 말을 해. 뭐라 말을 해. 의사를 표시해. 그걸 능동대리라고 그래.
능동대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의료병한테 너 가비집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이미 능동대리. 상대방이 나한테요. 야, 니네 본인한테 가서 얘기 좀 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돈 좀 깎아달라고 얘기 좀 한번 해봐. 그러면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죠? 그건 대리인이 그 말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걸 수동대리라고 그래, 수동대리. 자, 그냥 암기하지 말고, 대리권은 어떻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이냐, 또는 법률행위냐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느냐, 의사를 표시하느냐, 능동. 의사표시를 받느냐, 수동대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리권이 지금 줬죠? 대리권이 있느냐? 대리권이 있으면 있을 유자를 써서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없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권대리. 다시,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그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대리권이 있냐 없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의사를 표시하느냐 받느냐. 의사를 표시하느냐 받느냐.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 법률행위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이렇게 구별한다 이런 말이죠. 아니 이해되셨나고요? 알겠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어려워. 대리는 여기가 어려워. 대리는 다른 것은 지금부터 보는 것은 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착오나 사기 강법처럼 구별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 아, 대리란 것이 무엇일까? 알죠? 대리는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법정대리란 말이 뭐고 임의대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임의대리란 말은 법률행위란 말이죠. 법률행위 의사표시죠. 그걸 임의대리고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요. 여러분요, 갑이 봐봐. 갑이 을한테요. 좀 잠깐 치울게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려다 주라. 이렇게 했어. 1억을 빌려다 주라. 그러면서 대리권을 줬어. 대리권이 있고 1억을 빌려다 달라 했죠. 그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대리권의 범위를 딱 정해줬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빌려야 돼? 은행 가서 1억을 빌리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리인이 하는 것은 나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요,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려가지고 본인한테 주죠. 그럼 그 돈 1억을 누가 갚아야 돼? 대리인이 갚아야 돼? 본인이 갚아야 돼? 본인이 갚아야죠. 본인이 갚아야 되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다 본인한테 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갚아야 되죠. 내가 갚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빌려라 했는데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 5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 했는데 나도 한 5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은행 가서 뭐라 하냐. 갑이 1억 5천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은행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1억 5천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요, 갑한테 얼마만 줘요? 1억만 주죠. 그 5천은 제가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얼마죠? 1억인데 얼마를 더 빌렸죠? 5천만 원 더 빌렸잖아요. 그럼 본인 갑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5천만 원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이 한 것을 무조건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것은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대리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변경은요,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고, 남용.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멸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임의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고, 아까 임의대리에 한정된 것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한다. 수권행위를 뭐 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범위 중요하죠? 그럼 범위 아니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져?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지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는 왜 중요하냐?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를 알아야 되죠. 아니면은 무조건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대리인이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닌지, 대리권의 범위 바뀐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닌지 바뀐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대리권의 범위.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죠? 분명하면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대리권의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바뀌면 누가 책임진다고? 대리인이. 아니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그래서 갑일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은 상대방하고 만나서 계약만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니까 계약만 체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누구한테 돈을 입금시키죠? 누구한테? 대리인 통장에 입금해요? 본인 통장에 입금해요? 여러분 잘 안 들어왔어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원래 본인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 통장 아니면 절대로 또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에서. 그건 정말 무식한 거죠. 아, 대리인이 왔으면 대리인 통장에 입금해도 돼요. 근데 원래는 누구 통장에 입금하는 게 원칙이다? 본인 통장에. 그래서 계약금 주죠? 1,000만 원. 중도금 주죠? 4천만 원. 잔금 주죠? 5천만 원. 그럼 대리인한테, 이 사람이 원래는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대리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대리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도 받을 수 있느냐, 수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요, 대리인하고 계약하고 대리인 통장에다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누구한테? 본인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는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는 본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견물생심이라고. 대리인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갑자기 1억이 생겼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99%는 본인한테 주죠. 근데 그 중에서 1%는요, 자기가 이 돈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요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여자친구, 제3자를 위해서 이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이렇게. 대리권 남용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안에서만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의 남용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리권을 남용한다, 권한을 남용한다 이 말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봐봐요. 대리인이 이 돈을 받아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랬죠. 대리권의 남용의 경우는 대리인이 자기가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죠? 원칙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요? 대리인이 썼잖아. 이 돈을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죠. 왜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아까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하니까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하면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겠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집 좀 사와라 그랬단 말이죠. 팔고 와라. 집을 팔아가지고 이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것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대리인이 써버렸단 말이죠. 여행 가고 다 낭비했단 말이죠. 그래도 상대방은 잔금을 치른 걸로 봐버려. 잔금을 치른 걸로 보니까 등기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다? 본인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여기서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으려면 본인은 뭘 한다? 대리권을 주면서
입금은 반드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된다, 이런 것을 써놓으면 되죠. 알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그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돈을 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이 돈을 주면 대리인이 쓸 것 같아. 본인한테 안 주고. 그러면 대리인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이 돈을 사용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왔어. 그런 느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둘이 치고받고 싸우든지 하면서 대리인한테 줬어. 줬더니 정말로 대리인이 단대에 사용해버렸어.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아. 남용할 것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한테 돈을 줬더니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본인한테 안 주고 본인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자, 대리권 남용이죠.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돈을 주면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인한테 줬더니 정말로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다시 봐봐. 그래서 여기 봐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고 했죠? 본인 책임이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겠죠. 돈 사용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본인은 대리권을 넓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어요? 좁혀야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책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의 순서. 먼저 대리권이 소유가 되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아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죠.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돈 몇 푼을 자기가 사용해버리죠. 그럼 대리권의 남용이죠. 대리권의 남용이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본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대리인한테 마음대로 못하게끔. 그래서 뭐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순서를 지금 봤나요? 순서를 쭉. 자, 그 다음에 매매가 체결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범위 봤거든요. 여러분, 매매가 체결을 하고 오라겠어. 가서 집을요, 매수, 집을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 한번 볼까요? 계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집을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가서 거기서 처분하고서 처분 다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빌려준 돈 영수 존돈 받아와라 그랬더니 가서 면제하고 온 거예요. 면제. 돼 안 돼? 안 돼. 이것을 뭐란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이것은 안 돼. 이걸 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수권을 받아야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봐봐. 갑이 을한테 야, 너 가서 계약 좀 체결하고 와. 그랬더니 가서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체결은 발생이고 해제는 소멸이잖아요. 극과 극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걔한테 돈 빌려줬는데 걔가 돈 준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가 가서 대신 좀 받아올래? 돈 좀 받아오라겠는데 면제하겠어. 돈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집을 하나 사오라고 돈을 줬어. 집을 샀는데 1억에 샀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집 내가 살라고 했는데 나한테 다시 팔면 안 돼요? 다시 또 팔아버린 거예요. 나는 집을 사오라고 했지 팔고 오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오라고 했는데 가서 처분하고 왔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그것을 계약을 해제해버리죠.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죠. 그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일이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바뀌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해버리면은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대리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고,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했죠? 항상 생각을 해.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을 만다 제한. 마지막으로 제한하는 바. 자, 이제 여러분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대리권의 제한은 공동대리가 있고요. 공동대리. 자, 공동대리가 뭐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건 뭐라죠? 그걸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대리인이 소인이다, 이 말이죠.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요, 봐봐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무슨 대리라고 했지 아까? 오케이. 능동대리죠.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말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죠? 그걸 무슨 대리가 한다? 수동대리다. 다시,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다.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 것을 뭐라고 한다? 능동.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받는 거, 상대방이 말하는 거 받죠. 받을 숫자.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대리? 능동. 받는 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요? 자, 능동대리는요, 능동대리는 원칙은요, 각자가 하는 거.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각자 대리예요.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각자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얘기하면요, 그냥 세 사람이 다 들을 필요 뭐가 있어? 한 사람이 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로 들으면 되죠. 알겠죠? 각자가 대리고, 능동대리도 각자. 그러니까 이런 봐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한다. 이게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 항상 뭐라고 한다? 틀린 것은 공동으로 대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 있어. 법률의 규정은 뭐죠? 친권자. 그럼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야? 2명이잖아, 2명.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친권 행사할 때는 공동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친구가 어제 등록을 했는데요, 저 친구 엄마하고 아빠가 가지고요, 아빠는요 아니라고, 나는 아닐세. 그런데요 엄마는요 된다고 얘기해. 둘이 막 가서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얘가요 무서우니까 그냥 한다고 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친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2명이 같이 합의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친권자는 몇 명이니까요? 2명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걸 공동대리. 그래서 어제 두 분이 다 같이 우리 애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공동대리 한 거예요. 어제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어제 법정대리 나왔고요. 어제 두 사람이 다 같이 와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동대리 한 거예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에서 본인이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당신들 세 사람이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봐봐.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가격 꽤 나가겠죠? 이 건물을 여러분한테 한 사람한테 팔아달라면 중개업자가 못 팔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니까요, 당신들 세 사람이 중개업자 세 사람이 잘 합의해서 팔아달라고, 꼭 세 사람이 꼭 합의해서 팔아달라고 이렇게 대리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몇 사람이 해야 돼요? 세 사람이 꼭 같이 해야 되죠? 그걸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데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세 사람이 같이 합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동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공동대리 이렇게. 그래서 공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요 계약서 봤어요? 계약서 봤어? 이거 매도인 난이 있고요. 여기 매수인 난이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혹시 여러분 계약서 안 봤어요? 계약서? 자기 계약이 있고요. 쌍방 대리가 있어요. 여러분 집 팔잖아요. 집 팔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원칙적으로요, 이 본인 갑이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줘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이때 매도인은 갑의 집을 을이 대신 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매도인한테 어떻게 쓰냐? 을이 자기 집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갑의 집을 대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파는 거잖아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저 친구도요, 부모들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과 병 공동대리니까 을과 병입니다 이렇게 하죠. 공동대리니까.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매수인 누구냐? 매수는 병이죠. 병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계약서 쓸 때.
만약에 내가 갑이 직접 계약하면요, 그냥 갑만 쓰면 되죠. 갑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을한테 대리권을 줬겠죠.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기 계약은 뭐냐, 자기 계약. 갑이 을한테요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 그랬더니요, 을이요 자기가 이 집을 사버려. 욕심이 나니까.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이 자기가 사버린다니까. 그럼 이걸 뭐란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 뭐란다? 을. 이렇게 을.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 자기가 있잖아요, 대리인 자기가. 그러면 이런 봐봐, 이런 경우는 본인 갑한테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이걸 꼭 내가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매도인이고 자기가 매수인이야. 이익이겠어, 손해겠어? 그러면 이 집의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그럼 을이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자기가 이 집을 사는데 1억 원에 계약하겠어요, 9천만 원에 계약하겠어요? 9천만 원에 계약하겠죠. 본인 갑한테는 보통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겠죠. 손해. 본인한테는 손해죠. 아니, 을이 자기가 사는데 갑의 집을 비싸게 사요? 싸게 사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손해니까 자기 계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된다? 본인이 승낙하면 돼. 그냥 내가 본인이요, 너 나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근데 이거 내가 사고 싶은데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본인이 뭐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얼마 줄 건데? 그럼 네 알아서 그러면 양식껏 그럼 정해서 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친구가 태블릿 PC 하나 팔라고 그래, 돈 없어서. 그런데 너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친구가 가서 집에 가서 써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래? 본인한테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가 집에서 야, 이거 그냥 내가 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몰라. 그럼 너가 사려면 사든지 하고, 그냥 너가 그럼 주고 싶은 만큼 돈 줘. 보통 이러잖아요. 알겠죠? 참 애매하죠, 이게. 본인한테는 보통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승낙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은 원래 안 돼. 승낙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그 다음에 쌍방 들으면 쌍방. 저 봐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한국에 있는 집을 좀 팔아달래. 아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요, 미국에 이민 가려고, 이민. 집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때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한국에 이제 기고 가려고, 기고. 집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사달라고 또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두 사람한테 다 대리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대리권 받고 이 사람한테도. 둘 다 본인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 여기요,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요. 이 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두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한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 을이요, 갑하고 친해, 갑하고 친하면은 매매대금이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가 되겠죠? 병이 손해가 되겠죠. 을이요, 병하고 친해. 그러면 매매대금이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죠. 싸지면 누가 손해가 돼요? 갑이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까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누군가는 본인이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승낙을 해. 두 사람이 쌍방대리도 괜찮다. 승낙을 하면 가능해. 왜?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계약이라는 것이 뭔가, 쌍방대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 보면 자기 계약하고 비슷한 게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 거래.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러면 중개업자가 되잖아. 이제 중개업자가 되면, 내가 이제 중개업자잖아요. 중개업자가 있고요, 여기 의뢰인이 있죠. 의뢰인이요, 집을 좀 중개해달라, 이 말이죠. 중개해달라고 했는데 중개업자가 이것을 자기가 사버려. 나는 중개업자한테 이걸 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 중거래 자리 좀 놔달라, 이 말이죠.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했는데 자기가 사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뭐라고 한다?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직접 나서서 의뢰의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이걸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계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나한테 주인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사버린 것이고,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산 것이고, 저것은 대리권을 준 게 아니죠. 이 물건 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중개 좀 해달라는 거죠.
중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싼 물건이니까 내가 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현장에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의 시세예요. 시세에 적어도 계약 10% 해당하는 돈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만약에 40평이 4억이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에 4천만 원 정도는 항상 유동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내놨단 말이죠. 물건이 너무 싼 거예요. 이런 수수료로, 중개 수수료로 1,000만 원씩 받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 1,000만 원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잡는 거죠. 4천만 원 주고 잡아놨다가 열심히 막 찾아야죠. 사람을,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래 가격대로 팔죠. 그럼 얼마나 이익 보죠?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양쪽으로부터 다 수수료 받으니까 또 이익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내가 직접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물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란다? 현장에서 이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찍었다. 그래서 찍기 한다고 얘기. 알겠죠? 필드에서. 그래서 내가 직접 찍었죠. 그걸 뭐란다?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있다가, 알겠죠? 다른 사람한테 오면 딱 팔고. 그러니까 적어도 계약금은 있어야죠. 계약금 있고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 넘겨야죠. 어떻게든지. 알겠죠? 그러면 1,000만 원 넘게 받고 수수료, 양쪽으로 수수료 받고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고? 투자로 뭐라 한다? 필드에서 찍었다, 찍기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직접 거래, 그게 아니잖아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내가 직접 그 집을 사버리는 거죠. 내가. 아시겠죠? 그것을 말한다?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계약은 대리인이 상대방이 돼서 스스로 산 것이고, 직접 거래는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집을 좀 팔아달라고 중개를 맡겼는데 내가 사버리는 거죠. 그것을 말한다? 직접 거래라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면 본인한테 손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을 시키죠. 어떻게 제한한다? 한 사람만 대리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라. 공동 대리.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 하지 마라. 다시, 대리권의 제한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하나는 뭐다? 공동 대리. 또 하나는 뭐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다?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할 때는 봐봐요. 잘 생각을 해봐. 대리권은 어디에 들어있어? 이게 본인이죠.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권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대리권이 본인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더 클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실장님의 권한이 원장의 권한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 사망하면 어떻게 돼? 대리권도 당연히 죽죠. 엄마 뱃속 안에 애가 있잖아요. 엄마가 죽었어. 얘는 살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대리인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숨을 안 쉬어.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어. 자기가 죽었으니까 대리인이 아니잖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니까.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받아. 파산선고를 받으면 생각을 해봐.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한 놈이 대리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돈 없으니까 누구 돈을 쓰겠어요? 본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냐?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죠? 자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버려. 누구를 보호하려고? 본인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었다. 피성년 후견이 피한장 아니에요. 피한장 아니라고.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없어져. 시험은 계속 물어 나온다. 피한정 후견인이 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나와. 피한정이 아니고 뭐라고?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고. 피성년 후견인이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다? 3가지. 하나는 뭐? 피성년. 또 하나는 뭐? 피한정. 또 하나는 미성년자죠? 근데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니까 미성년자. 그러니까 저 친구는 미성년자죠? 저 친구가 제한 능력자죠. 그럼 저 친구 이름을 물으면 나중에 물으면 돼. 제한 능력자 어디가? 이렇게. 왜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거든요. 자기 혼자 뭐 아무것도 못해.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만 19세가 됐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냐면 제한 능력자 중에는 3가지잖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런데요, 여기서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누구다?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술 한잔 먹고 밤길에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맛이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죠. 대리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멀쩡한 대리인이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죠. 대리권이 소멸해.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나중에 사망하거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이 된 경우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다시. 자,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요, 별것 아니에요. 뭐냐면 어렵죠. 대리가요 양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얘기하죠. 구조로 보라고. 구조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대리권은 발생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 어떻게 발생하냐?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로 발생한다. 임의 대리. 그러면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있을 유자를 써서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없을 무자를 써서 무권 대리.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상대방한테 무슨 대리? 능동 대리. 상대방이 의사 표시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는다. 무슨 대리? 수동 대리.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의 변경이죠. 변경은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제한이 있죠.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본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누구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영역을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버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공동대리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조건 공동대리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요, 법률의 규정이나 친권자,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해라 그러면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고 대리인이 소인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자, 세 번째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스스로 매수인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자기계약이죠. 그럼 본인한테 손해가 된다. 쌍방대리는 어느 누군가한테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 되지만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누구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할 때는 누가 소멸했을 때 본인보다 대리권이 권한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대리인 자신이 사망했다. 대리인이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리인이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임의대리는 뭐가 임의대리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였다.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이 있죠. 단독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고 계약은 위임계약이죠. 이런 위임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 요건 원인이죠. 그래서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다시, 우리가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다. 두 번째, 위임계약이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 원인된 법률관계. 그래서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은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것은 임의 대리권에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정 대리의 경우는요, 만약에 저 친구가 미성년자죠. 이제 만 19세가 되잖아요. 성년이 되죠. 그럼 법정 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은 법정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언제 소멸한다?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요, 다시 한번 대리권을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대리권을 설명하면서 대리권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하고요, 조건 기한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요, 민법 총칙에 관한 것이 다 끝나요.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아직도 설명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알겠죠? 무권 대리, 표현 대리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하고 조건 기한이 있는데, 뭐 그 뒤에는 별로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이 대리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뭘 잡는다? 체계마다 대리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발생한 원인은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 법률행위,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변경은 대리권에 일정한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한다, 본인이 책임지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본인은 손해다. 따라서 본인은 대리권을 넓힐 수가 없죠. 대리권을 좁혀야 된다.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제한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제한.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첫 번째보다 공동 대리를 해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다음에 하나보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공통적으로 소멸하는 것만 얘기하면 뭐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 피한정 아니라고 그랬어. 피성년 후견이 된 경우, 임의 대리에만 해당하는 것이 있죠.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거나 법정 대리의 경우, 미성년자가 뭐가 된 경우? 성년이 된 경우 법정 대리권 소멸한다. 지금 105번 얘기했죠? 그러면 다 알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요, 대리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